자산 1억 모으기를 목표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19가지. 1억 원은 사회 초년생이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달성하는 첫 번째 상징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거나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돈과 재테크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억 원을 모으는 여정에서 가장 흔히 빠지는 19가지 착각을 명확히 깨부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무의식적인 오류들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보세요. 1. 돈은 열심히만 하면 모인다는 착각.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성실함을 미덕으로 배웠지만 자본주의는 성실한 노동에 비례하여 부를 분배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만약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직장인이 억대 자산가여야 합니다. 이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노동은 소득을 얻는 수단일 뿐 부를 축적하는 도구는 투자를 통한 복리입니다. 2. 부자들은 다 운이 좋았다는 착각. 물론 타이밍이나 행운이 작용할 수는 있지만 부자들은 운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과 지식을 미리 갖추고 있었습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이 착각 대신 운이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식과 자산을 모으겠다는 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3. 돈은 많이 벌면 자동으로 모인다는 착각. 이것은 1억 모으기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 수준도 함께 늘어나는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에 빠지기 쉽습니다. 30대 초반의 김민철 씨는 연봉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50%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 더 잘 모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였습니다. 연봉이 올랐으니 차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외식 횟수와 취미생활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비 시스템이 소득의 증가를 따라잡았고 결국 돈은 자동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자동으로 모이게 하려면 소득 증가분의 50% 이상을 강제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4. 나는 아직 어려서 늦지 않았다는 착각. 시간은 20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복리의 재료입니다. 이 착각은 지금 조금 낭비해도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이어집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5년 일찍 시작한 20대는 5년 늦게 시작한 30대가 아무리 큰 금액을 투자해도 따라잡기 힘든 압도적인 시간 우위를 갖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만 아직 이르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5. 돈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착각. 많은 사람이 재테크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기술로만 생각하고 종잣돈이 모이면 그때 가서 공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돈 공부의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통장 관리, 세금, 자산 배분, 대출 활용법 등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착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소액이라도 투자하며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지식 없이 모은 돈은 결국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투자로 허무하게 사라지기 쉽습니다. 6. 절약만 잘하면 1억 모을 수 있다는 착각. 절약은 돈을 모으는 속도를 높여주지만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짠돌이처럼 살며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극단적인 절약은 언젠가 지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1억을 모으는 효율적인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노력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절약으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투자를 통해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7. 적금만 꾸준히 넣으면 언젠가 1억 된다는 착각. 적금은 종잣돈을 잃지 않고 모으는 데는 탁월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김지수 씨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5년간 매달 150만 원씩 연 4% 정기적금만 고집했습니다.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 가까이 모았지만 그 5년 동안 아파트 가격과 생활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월 50만 원은 적금에 넣고 나머지 100만 원을 S&P 500 ETF에 꾸준히 투자한 동료는 이미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달성했습니다. 김지수 씨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적금 때문에 오히려 자산 증식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잣돈 마련 이후에는 반드시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8. 카드값만 줄이면 다 해결된다는 착각. 카드값은 눈에 보이는 지출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계획적인 소비 습관입니다. 카드값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통장을 쪼개서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저축과 투자가 먼저 실행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계획 없이 돈을 통장에 두면 쓸 수 있는 돈으로 인식되어 결국 모두 쓰게 됩니다. 9. 작은 사치는 괜찮다는 착각. 매일 마시는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배달앱 할인 쿠폰 없는 배달 음식 등은 작은 사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모여 목돈이 됩니다. 월 10만 원의 작은 사치만 아껴도
10년 동안 복리로 투자하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달콤한 착각 대신 그 돈이 미래의 자산이 될 기회비용이라는 냉정한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10. 돈을 아끼는 게 인생의 전부다는 착각. 극단적인 절약은 단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오히려 재테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돈을 아끼는 것에 매몰되어 자기개발이나 건강관리, 인간관계에 필요한 가치 소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해야 할 곳에 지출하는 용기입니다. 돈을 모으는 최종 목표는 더 나은 삶이지 돈을 아끼는 삶 자체가 아닙니다. 11. 투자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거다는 착각. 이 착각은 투자의 본질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투자는 돈을 굴리는 행위가 아니라 복리 효과를 가장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이 적을 때 투자해야 복리가 작동할 시간이 길어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는 ETF, 펀드 등은 돈이 적어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의 작은 돈부터 성장시켜야 합니다. 12. 주식은 위험하고 적금은 안전하다는 착각.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오랫동안 가져온 편견입니다. 적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면 우량한 자산 예를 들어 전 세계 우량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단기 변동성은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며 자산을 증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수호 씨는 주식을 도박처럼 생각하여 적금에만 의존했습니다. 반면 그의 동료 최지훈 씨는 매달 적금 대신 S&P 500 ETF를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3년 후 이수호 씨의 적금 수익률은 4%대였지만 최지훈 씨의 ETF는 연평균 15% 내외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최지훈 씨는 주식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하는지가 관건임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매력을 잃게 만드는 적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13.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착각. 투자의 최적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산이 적은 1억 모으기 단계에서는 타이밍을 재기보다 정액 분할 매수, 즉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히 투자해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4. 한 방에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있다는 착각.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정보나 투기성 자산에 현혹되는 것은 1억 모으기 목표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자산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 착각은 잦은 매매와 비자발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부자들은 장기적인 안목과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빨리 벌려는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지키며 불리는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15. 빠르게 1억 정도는 모으기가 가능하다는 착각. 물론 연봉이 매우 높거나 사업소득이 큰 경우는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 1억 원은 최소 3년에서 8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 착각은 6개월 만에 모으려고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며 투자하거나 비현실적인 절약을 시도하게 만들어 쉽게 지치게 합니다. 목표 기간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작은 성과에도 꾸준히 만족하며 나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16. 꾸준함보다 한 번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착각. 꾸준함이야말로 복리 효과와 자산 증식 시스템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번의 기회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강력합니다. 최은서 씨는 대박코인이나 급등주 같은 한 방의 기회를 찾아다니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작은 수익에 희희낙낙했지만 결국 한 번의 큰 손실로 그간 모은 종잣돈을 잃었습니다. 반면 그녀의 친구는 매달 월급의 20%를 기계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자동 이체했습니다. 최은서 씨가 다음 기회를 찾고 있을 때 친구는 이미 꾸준한 투자와 복리 효과 덕분에 자산 1억 원을 달성하고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중이었습니다. 꾸준함은 예측 불가능한 기회보다 훨씬 강력한 자산 증식의 원리입니다. 17. 지금은 준비기, 나중에 진짜 시작하겠다는 착각. 준비기라는 이름으로 행동을 미루는 것은 1억 원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지연시키는 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을 쪼개고 10,000원이라도 ETF를 매수하는 작은 실행이 1년 뒤, 5년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준비는 실행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움직이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8. 조금 모아도 티 안 나니까 의미 없다는 착각. 초반에는 모이는 속도가 더디고 수익률이 낮아 티가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바로 복리의 씨앗을 심고 자산 관리 습관이라는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1억 모으기의 초반은 인내심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티가 안 나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만이 결국 1억 원을 현실로 만듭니다. 19. 부자들은 다 빠르게 성공했다는 착각.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은 성공의 결과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는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지식과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빠르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도 그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와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긴 시간의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1억 원은 단기간의 성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디딤돌임을 인지하고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착각을 깨고 1억 원을 향해 나아가세요. 1억 원 모으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자본가 마인드를 장착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19가지 착각을 깨부수는 순간 목표 달성의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억 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꾸준히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지금 바로 통장에 돈을 소비할 돈에서 투자할 돈으로 바꾸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1억 모으기 목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부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부자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듣고 공부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씩 부자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